네,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. 남 변호사님, 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받는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내용은 이렇습니다. 유 전 수석이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, 임 차장과 공모해서 휘하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. 그 뒤에 이제 청와대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뭐 비선 진료에 개입했다고 하는 김영재, 박채윤 부부 소송 상황을 이 유 전 수석을 통해서 알아낸 뒤에 이것을 다시 청와대에 누설했다 이런 얘기고요. 또 뭐 상고심에 있었던 소송 당사자들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 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퇴임 후에 개인적으로 가져나갔다는 겁니다. 뭐 그리고 나서 뭐 대법원 재직 시절에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것 뭐 이런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.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제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 같고요.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것 같고 기록을 가져간 것은 절도. 그다음에 뭐 재직 시절에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정도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뭐 혐의가 여러 개인데 그러면 다 무죄가 난 건가요? 네, 일단 다 무죄가 난 것 같습니다. 재판 경과 누설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뭐 문건 작성을 지시해서 임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든가 이런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검토 보고서를 가져나간 것과 관련해서는 뭐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인지 좀 의문이다,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그 개인정보를 뭐 유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서 무죄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습니다. 뭐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습니다. 뭐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검찰이 완패를 당한 거 아닌가요? 네, 일단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뭐 관련해서 설시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증거가 없다는 설시는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. 그다음에 기록을 가져나간 것과 관련된 절도죄, 뭐 또는 공공기록물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냥 가지고 나가는 중에 뭐가 딸려 나갔거나 또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것을 기소까지 했느냐 이런 취지의 뉘앙스가 저는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재판이 그 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는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일단 오늘 그 유 전 수석의 경우에는 뭐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. 뭐 법원이 뭐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든가 또는 뭐 보도선상에 세우는 문제라든가 뭐 그 소위 뭐 싹 파헤치기식으로 수사해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뭐 알렸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모두 주장을 했는데 뭐 법원은 그런 주장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아마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지금 유 전 수석이 한 주장의 상당 부분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는 주장 내지는 그 관련자들의 변호인이 하는 주장과 좀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이런 주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한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거라면 향후 재판에서 그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. 다만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소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가져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뭐 그러면 애초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건가요? 아니면 기소 자체는 뭐 그렇게 보긴 힘들지만 수사나 법리가 조금 뭐 촘촘하지 못한 건가요?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일흥 처음에 설시한 내용으로는 증거가 없다 이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유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 법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죄가 안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그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점이 아니라 죄가 안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. 아까도 잠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직권남용죄가 사실은 적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
직권남용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. 네. 이번 정권 들어서 뭐 상당수의 고위직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기도 했고 그러다 네. 보니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직권남용죄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이기는 합니다. 네. 변호사들이 흔히 사건을 받다 보면 이거는 네. 좀 무죄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냥 네. 속된 말로 무죄기 있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건을 할 때는 장담을 못 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무죄기가 보이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네. 뭐 당연히 검찰은 항소하겠지만 과연 이런 종류의 사건을 계속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계속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? 직권남용죄를 어디까지 조사해서 기소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좀 고민 같은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생각합니다. 뭐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랑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좀 지켜봐야겠네요. 네, 오늘 잘 들었습니다.